부터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이종걸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종걸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르셨는데요. 감회가 아무래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는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이 이제 어렵고 사람들이 느끼는 미래가 아주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개혁을 선택한 국민이 무려 74%입니다. 그에 반해서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득표율 26%, 박근혜 부활을 외친 조원진 후보 0.1%. 예. 이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강조한 점이 아무래도 통합과 소통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오늘 현충원 참배 이후 첫 일정으로 야사당 대표를 차대로 이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대선 경선 과정의 후보였던 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 더 이상 패권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예. 저희들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은 대통령에게 야당과도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과 소통을 가장 중요한 통치 스타일로 삼겠다는 각오다라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고요. 협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수준은 국정 운영 자체가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서요. 문제는 그동안에도 국회 내에서 협치 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잘 안 됐다라는 게 평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야 간의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국민의당은 같은 뿌리고 정책적 목표도 갖고 개혁의 여러 과제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흡수한다든지 어떤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비난도 있었지만 뭐 의원 빼오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은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연합을 통해서 당의 어떤 소통과 화합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과 지금 보면 바른정당도 보수 개혁이었지만 저희도 상당히 서로 이 양극화 사회, 이 격차가 큰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공정한 국민적 성장을 이루자고 하는 그 점에서는 여러 공통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연합을 통해서 원내에 그 여러 가지 소통을 장을 다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민의당 말씀을 하셔서요. 의원님께서 국민의당과는 감정적 분당 상태이긴 한데 힘에 의한 단순한 통합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힘에 의한 통합은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의 대상이라는 데 방점이 있겠습니까?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통합은 가능할 것이고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 걱정이 있고 그것을 아마 이제 협치를 하기 위한 공동 정부 또 통합 정부를 만들기 위한 아주 앞장서는 그 지도자들이 그 아주 염두에 둬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은 이렇게 소통의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아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종걸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혀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 국정원장 지명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취임 후 첫 인사가 첫날부터 나온 셈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대통령
대탕평 인사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여러 가지 점들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 지명자는 뭐 저희들이 의원 생활 같이 해보면서 형님 그렇게 했던 분인데요. 경륜이 아주 풍부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강한 호남 총리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향후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 원칙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나친 파격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신함과 탕평 원칙, 전문성, 안정감 이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주사파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그래서 임명을 재고하라고 비교적 강한 거부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주장을 뭐 저희들이 무조건 내칠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정자가 이제 해왔던 그 이후 국회에 들어와서의 그 국회의원 생활을 2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정치적인 경륜을 펼쳐왔던 것,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왔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뭐 문제 제기를 지금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내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잘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소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서실장 자리라는 게 뭐 청문 절차는 필요치 않지만 야당에 대한 설득과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거리선거였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로 오늘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선결해야 될 과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위기가 만성적이 되면 위기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정상 국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과제를 한두 개 정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이것을 풀어나가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힐링 정치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역할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간단히 좀 듣겠습니다. 뭐 저희가 우선 120명의 일당이긴 합니다만 소수당입니다. 국회에서 우선 지금까지 해왔던 서로 갈등의 정치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차근차근 소통으로 바꾸면서 협치와 공동정부, 통합정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아주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1년 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통령의 그런 통합정부의 리더십을 잘 보좌하는데 지켜주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민주당이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곧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속성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원내대표도 선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최초의 전 지역을 고루 승리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